어떤 작품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격이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재되고 단행본 10권으로 발간된 야마모토 히데오의 고로시아 이치가 바로 그런 만화입니다. 신주쿠 가부키초의 야쿠자 맨션, 찢어진 입에 피어싱을 박은 마조이스트 야쿠자, 울면서 사람을 죽이는 킬러. 이 만화의 모든 것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까지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며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고로시아 이치는 작가가 연재할 때 어지간한 만화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본에서도 극단적인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논란이 될 정도였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 이후 호문클루스로 더욱 유명해졌지만 그의 정체성을 각인시킨 작품은 고로시아 이치로 봐도 무방합니다. 제목에서 고로시아는 살인청부업자 킬러를 뜻하며 이치는 1이라는 의미로 합쳐서 보면 1번 킬러라는 뜻입니다. 주인공 이치가 암살할 때 입는 옷은 방탄복인데 뒤쪽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곳에 1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주인공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이 작품은 범죄 액션 만화로 분류할 수 있지만 본질은 심리 스릴러이자 이상심리 드라마입니다. 야쿠자 조직 간 항쟁이 배경이지만 진짜 초점은 인간 내면에 숨겨진 왜곡된 욕망과 트라우마입니다. 특히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폭력과 결합시켜서 비틀린 로맨스로 표현한 점도 독특합니다. 주인공 이치는 평범한 22살 청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킬러입니다. 그가 공장에서 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기인 칼날 달린 신발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이고 격투기 도장에 다니는 이유는 암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는 이유는 강력을 키워서 암살 시 보다 수월하게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죠. 그가 킬러가 된 이유는 어린 시절 여학생이 폭행당하던 장면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이치는 겉으로는 살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또 다른 자아는 완벽한 사디스트라는 점도 특이합니다. 카키하라 마사오는 안조파 부두목으로 극단적인 마조이스트입니다. 그는 전신에 피어싱을 한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고통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치를 만나려 광분하는 이유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라범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노인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근육줄의 소유자이고 나이도 30대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치를 조종해서 야쿠자들을 해체하는데요. 그가 이치에 이어서 다케시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봐서 이 계통의 프로임을 암시합니다. 카네코와 쌍둥이 형제도 주목할 만합니다. 카네코는 안조파의 살인청부업자이지만 정작 누군가를 죽여야 할 순간에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순박한 인물입니다. 아들 다케시를 끔찍하게 아끼며 결말에 이치와 대결하죠. 지로와 사부로 쌍둥이는 카게하라의 옛 동료이자 부하로 엄청난 괴력과 비상한 칼솜씨를 가지고 카게하라의 청부를 수행합니다. 신주쿠 가부키초의 선라이즈 맨션은 거주민의 80%가 야쿠자입니다. 선라이즈 맨션은 이코 우이스가 주연한 인도네시아 액션 영화 레이드에 등장했던 아파트를 연상케 하는데요. 하라범이 끄는 4인조 패거리는 안조파의 두목 안조요시오를 살해하고 금고 속에 돈을 훔칩니다. 금고를 털기 전 안조를 죽인 인물은 이치라는 청년 킬러죠. 안조파의 부두목 카키하라는 복수를 맹세하고 할배와 이치를 추적합니다. 카키하라는 일당을 찾아서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치가 벌인 광기 어린 살인에 집착하고 만남을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치의 학창시절이 드러나는데요. 왕따였던 그는 여학생이 폭행당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보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암살 과정에서 이 순간의 기억을 오버랩 시키는데 이 기억은 사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하라범이 이치를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하라범은 이치의 기억을 상상력과 조합해서 조작하고 가스라이팅으로 조종하거든요. 이 작품의 플롯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합니다. 하라범은 이치를 사주해서 야쿠자들을 살해하여 조직 간 분쟁을 유발하고 카키하라가 추적하는 구조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추적자와 피추적자의 관계가 모호해집니다. 카키하라는 복수를 위해 이치를 찾으면서 이치에게 죽기를 갈망합니다. 극한의 마조이스트인 그가
극한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세디스트를 찾아 헤매는 여정이 이 만화의 진짜 플롯입니다. 카키하라는 소원대로 이치를 만나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이치의 폭력을 경험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추태를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너무 늦은 나머지 뜻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이 작품의 가장 큰 반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잔혹하기만 한 이치의 트라우마가 실제로는 하라범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라범은 이치의 잔혹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실제 기억 60%에 상상 40%를 조합해서 보여줍니다. 이치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노는 손오공에 불과했던 거죠. 이치는 카키하라 살해 후에 신주쿠에 살면서 상상력이 희미해지며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안조의 정부이자 카키하라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던 카렌이 실은 이중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카렌은 하라범의 지시를 받으며 필요한 정보들을 야쿠자들에게 제공해서 조직의 붕괴를 촉진한 장본인입니다. 하라범은 카렌의 쓰임새가 닿아자 이치에게 보내 죽게 만듭니다. 이 작품의 진정한 악마는 카키하라도 이치도 아니고 정체를 감춘 채 모든 폭력을 유발한 하라범이었습니다. 야마모토 히데오의 작파는 어딘가 어색하지만 사실적입니다. 피안도보다는 세련되고 간치보다는 원초적인 표현으로 폭력의 순간을 적나라하게 그려냅니다. 표현의 적나라함은 독자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때문에 독자들은 극중 캐릭터 누구에게도 감정이입하기 어렵고 거리를 두고 만화를 보게 됩니다. 이 불편한 거리두기가 작가의 의도였다면 성공한 셈이죠. 작가는 폭력과 섹슈얼리티, 사랑과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왜 누군가는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가? 폭력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숨겨진 가학적, 피해학적 욕망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독자의 머릿속에 껄끄럽게 남아서 오랫동안 불편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 작품의 극단적인 폭력과 성적 묘사는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많은 독자를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겐 새로운 영감을 제시하기도 하죠. 미국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이 작품을 보면서 대단히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결말은 아쉽습니다. 결말을 보고 나면 이게 뭐지?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카키하라는 생각보다 허망하게 죽고 하라범은 새로운 범죄를 기획하고 이치는 평범한 청년으로 바뀝니다. 작가의 의도일 수 있지만 깔끔하게 대단원을 맺는 결말을 기대했던 독자들에겐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죠. 세 번째는 성적 대상으로 소모되기만 하는 여성 캐릭터들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여성 캐릭터가 폭력의 희생자일 뿐이거든요.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던 카렌조차 허수아비에 불과했으니까요. 작가의 차기작 호문클루스는 고로시아 이치를 인상적으로 본 독자라면 봐야 할 작품입니다. 두개골 천공수를 받은 주인공이 타인의 내면을 보게 되는 이야기로 폭력이나 에로티시즘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심리적인 깊이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2021년에는 아야노 고 주연으로 영화도 제작됐습니다. 마츠모토 코지의 피안도 시리즈도 괜찮습니다. 외딴 섬에 갔다가 흡혈귀들의 습격을 받고 형과 친구를 잃은 주인공이 흡혈귀들과 싸우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폭력성과 에로성, 괴물들의 창의적인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오쿠이로야의 SF 액션 만화 간츠는 SF적인 설정과 고어를 결합했으며 작화 수준이 탁월한 게 장점입니다. 폭력의 시각적 충격과 캐릭터의 심리묘사, 캐릭터들이 마주하고 극복해야 하는 몬스터들의 설정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이 무척이나 뛰어나죠. 고로시아 이치는 일본 만화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츠, 피안도와 같은 작품들이 데스게임이나 흡혈귀와의 대결을 통해서 폭력을 정당화한다면 이 작품은 인간 내면에 숨겨있는 욕망과 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죠. 특히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폭력과 결합한 방식은 최초입니다. 미이케 다카시 감독은 이 만화를 토대로 2001년 이치 더 킬러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원작보다 훨씬 순화되고 삭제된 버전인데도 몇몇 국가에서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은데 러닝타임 한계로 상당량의 줄거리가 삭제되었고 결말마저
원작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만화는 고어적인 장면에 내성이 있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고 싶은 독자만 볼 것을 추천합니다. 우로시아이치에 대한 평점은 6.5점입니다.